자, 오늘은 제8강 곱셈 공식의 응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의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죠. 수의 제곱의 계산을 곱셈 공식 중에서 이 완전 제곱 공식 이 두 가지가 있죠. 2항의 제곱, 그러니까 2항의 합의 제곱, 2항의 차이의 제곱. 요거 앞에서 했던 요걸 이용해서 좀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01의 제곱 같은 경우에 100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곱, 뒤에 거 제곱 하면은 이 101보다는 아무래도 100이 제곱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식을 좀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다. 99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제곱을 실제로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100-1로 생각을 하면은 100의 제곱이 훨씬 계산이 쉬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수의 곱의 계산을 합차 공식이나 아니면 1차식 두 개의 곱 요거를 이제 전개한 공식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1 곱하기 99 같은 경우에 101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많은 것이고 99는 100을 기준으로 하나 적은 거죠. 그래서 100 더하기 1, 100 빼기 1로 하면은 합차 공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서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가지고 9999라는 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금방 알 수가 있다. 101 곱하기 10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못하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이유는 얘네들이 계산이 쉽기 때문이죠. 특히 곱셈 같은 경우가 0이 많을수록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기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100 플러스 1과 100 플러스 2의 곱으로 이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곱, 그죠? a, b.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서 좀 득을 봐야 어떤 건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확인 1번. 다음 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03의 제곱인데 이거는 100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48의 제곱 같은 거는 뭐 50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런 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2번만 한번 해볼게요. 50 빼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50의 제곱은 2500이죠. 그리고 얘는 뭐야? 50 곱하기가 100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2500에서 200을 빼면 2300, 그죠? 거기다 4를 더하니까 2304다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3번 같은 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똑같은 거죠. 100 플러스 5, 100 마이너스 5로 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가 쉬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플러스 1과 50 플러스 3 이 두 개의 곱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제 x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플러스 얘 그러니까 4 곱하기 x 50 그 다음에 3일은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5, 25, 2500 그 다음에 얘는 4, 5, 20, 200 그 다음에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703, 2703 이렇게 되겠죠. 자, 1번하고 3번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 답 맞춰보고 맞았으면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할 때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개념 1번을 볼까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은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하여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하여. 이 앞 단원에서 우리가 제곱근을 포함한 식에서 덧셈 뺄셈을 할 때,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이 제곱근이 포함된 것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루트 3과 루트 3은 같은 문자지만 루트 3과 루트 2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덧셈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문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다항식 계산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요령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요거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봐요.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럼 합차가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합차 곱은 제곱의 차와 같다 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가지고 루트가 없어진 상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분배 법칙으로 다 일일이 전개를 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결과를 기억해두면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외워두면 편리하다 그랬는데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워두면 편리하고 아님 말고 이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학년 과정에서도 한번 했었죠. 자, 완전 제곱, 그 다음에 합차, 그 다음에 x의 1차식 두 개인데 이거는 x의 1차 항의 개수가 1이고 이거는 1이 아닌 경우,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공식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분배 법칙으로 다 이렇게 전개해서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죠. 확인 1번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루트 5 플러스 2인데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A, 이걸 B로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먼저 하고 2배 앞에 뒤에 곱을 나중에 쓰겠습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2배 앞에 뒤에 곱을 먼저 해도 되고, 그러면 4루트가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거 9 플러스 4루트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합차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은 9죠.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과 4번도 여러분이 해보시고 개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 이거 앞에서도 분모 유리화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모에 이제 루트가 하나만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리수랑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분모가 루트가 없어지면서 유리수로 변했죠.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분모가 두 수의 합돈을 차로 되어 있는 무리수일 때, 즉 항이 두 개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 건 항이 하나일 때고 이번에 항이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곱한다고 해서 루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뭘 곱해야 되냐면 이거의 켤레수라고 하는 거. 켤레수가 뭐예요? 요 이제 두 수의 연산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수, 이걸 켤레수라고 하는데 켤레수를 곱해서 분자분모에 켤레수를 곱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해야 루트가 둘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분모가 두 수의 합돈 차로 되어 있는 무리수일 때는 곱셈 공식 얘를 이용하여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해야 된다. 제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럼 아예 표로 뭐 만들어놨는데 굳이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죠. 이거 이제 똑같이 생긴 거고 부호가 반대인 거, 가운데 있는 거에 부호가 반대인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두면 뭐 네 가지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한 거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된다는 거죠. 위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위에 있던 수가 오히려 무리수로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분모는 유리수가 됐으니까 유리화한 겁니다. 자, 여기 얘가 하나 더 나와 있고요. 이거 뭐 읽어보면 아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분모가 1이 돼버리죠.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복잡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분모가 복잡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고, 특히 이제 뭐 통분을 해서 이제 덧셈 뺄셈을 하거나 할 때
이 유리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인 2번 보겠습니다. 자, 네 문제가 있는데요. 1번하고 3번만 해보죠. 2번, 4번은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분자분모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합니다.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켈레스를 곱합니다.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 돼서 1이 돼요. 1. 그죠? 4 빼기 3에서 1이 됩니다. 위에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가고. 그럼 이런 건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쓰면 되겠죠. 되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야 되겠죠. 한 군데만 곱하면 안 됩니다. 원래 숫자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걸 곱해줘야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밑에는 뭐가 돼요? 밑에는 3 빼기 2가 돼서 역시 또 1이 되고, 위에는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2번, 4번 연습해 보시고. 자, 개념 2번은 곱셈 공식의 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좀 이제 등호의 좌우를 바꿔서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써먹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우선 그 a 플러스 b의 제곱, 합의 2항의 합의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이걸 이제 좀 변형을 하면은 제곱의 합을 합과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즉 2ab 얘를 좌변으로 넘긴 거죠. 그리고 얘를 먼저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만 구할 수 있다. a, b 각각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변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합의 제곱이 아니라 차의 제곱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넘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에다가 2배 곱을 더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낼 수 있죠.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건 요 안에가 합이고 밖에가 차. 이건 안에가 차, 밖에가 합.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식을 갖다가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우변도 같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a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b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ab 플러스 2a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1, 2번을 이용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2ab 한 것이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일로 넘겨버립니다. 얘를 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의 4배의 곱을 뺀 것과 같다. 위에 거랑 구분 잘 하세요.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차를 구하고 싶은데 합과 곱을 먼저 알고 있을 때 이 변형식을 쓰면 굳이 a, b를 구하지 않아도, 각각 구하지 않아도 차를 구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마이너스 4ab를 절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그 밑에 식이 나옵니다. 합의 제곱을 차의 제곱과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곱의 4배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할 때는 차에다가 더해주고, 차를 구할 때는 합에다가 빼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몇 번 써보고 연습해 봐야 되고요. 요거에 필요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참고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b 대신 a분의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지금 b가 a분의 1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곱이 1이 돼버려요. a와 a분의 1, 역수와의 곱이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위에 있는 공식에서 ab 대신에 1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이 합의 제곱에서 2를 단순히 뺀 것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b의 곱이 다 1로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 변형식입니다.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눈에 아주 잘 익혀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이 공통부분이란 건 똑같이 생긴 거죠. 이때는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놓은 후 곱셈 공식을 이용해 전개한다. 이렇게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놓는 것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얘 나와 있는 걸 보면 3항짜리 그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이거를 전개할 때 곱셈을 총 9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x 플러스 y라는 게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합차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1의 제곱은 하나 많아 1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a를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x 플러스 y로. 그럼 이거는 3개짜리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간단해진 식을 다루는 것이니까 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전개해 가지고 이때는 물론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량끼리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되시죠?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첫 번째. 지금 뭐예요? a 플러스 b, ab 합과 곱을 알려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요. 얘는 우리가 위에서 맨 처음에 했던 그 변형식을 이용하면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 걸로 곱셈 공식을 바꿔 쓴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a 플러스 b는 5의 제곱이고 5고, 그러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곱이 이제 6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 25에서 2, 6, 12를 빼니까 답은 13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차의 제곱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다 전개를 해가지고 1번에서 구한 거 그리고 a, b도 아니까 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5고 5의 제곱, 이거는 6이니까 4 곱하기 6 해서 25에서 24 빼니까 답이 1이 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변형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수록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연습을 해보겠습니다.